1월 20일 오후 4시 29분 SM 엔터테인먼트가 입주한 서울숲역 빌딩에서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모니터가 흔들렸고 3번의 진동을 느꼈다고 하죠.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었다는 증언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건물에 설치된 지진 감지 장치엔 전혀 잡히지 않는 이상한 진동이었죠. 소방서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국도교통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에는 바닥이 튀어나오고 천장에 누수가 있고 유리창에 금이 갔다면서 이거는 붕괴의 전조 증상이다, 이런 소문이 퍼졌죠. 이거는 9일 전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처참히 무너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포가 더 컸죠. 이 빌딩은 DLENC가 지은 33층 빌딩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D타워입니다. 입주사를 보면 4층과 5층에는 소카, 6층에서 19층까지 SM 엔터테인먼트, 21층에서 33층까지 현대 글로비스가 있습니다. 이 진동은 이 회사들 중 한 곳에서 시작됐죠. 엄청난 열정에 의한 지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건축물 진동 전문가들은 이미 이 얘기를 듣자마자 11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2011년 7월 5일 강변 테크노아트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죠. 바닥이 배처럼 출렁인다고 느낄 만한 진동이 39층 이 고층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12층 피트니스 센터에서 단체로 했던 태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태권도와 복싱과 에어로빅을 합친 태보가 유행했죠. 2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일관된 박자로 발을 구르자 그 진동이 건물의 수직 고유 주파수와 일치해서 공진을 일으킨 겁니다. 당시 태보 강사가 부임 첫날이라서 의욕이 넘치니까 강도 높은 동작을 계속 반복시켰다고 하죠. 그런데 건물의 고유 주파수 그리고 공진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뭐라고 몇 명이서 발을 구른다고 건물이 흔들리는 걸까요? 여기 이 자리를 고정해 놓고 힘을 주면 이렇게 떨기 시작하죠. 즉 진동을 시작합니다. 힘을 적게 주면 적게 떨리고 많이 주면 많이 떨리지만 이렇게 진동의 크기는 달라도 진동의 주기는 같습니다. 이렇게 물체마다 힘을 주면 일정한 주기로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그 물체의 고유 주파수라고 합니다. 주파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전파를 떠올릴 텐데요. 사실 주파수는 전파든 물체든 특정 시간 동안 얼마나 진동하느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파수 단위로는 헤르츠를 많이 쓰는데 이 1헤르츠는 1초에 한 번 진동한다는 말이고 10헤르츠는 그러니까 1초에 10번 진동한다는 뜻이죠. FM 라디오를 보면 100MHz 정도로 주파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1초에 1억 번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건물에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힘을 줬을 때 그 건물이 얼마나 떨리느냐, 1초에 몇 번 떨리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위아래로 움직일 때 주파수가 있고 옆으로 움직일 때 주파수가 또 달라요. 강변 테크노아트에서처럼 발을 바닥에 쿵 하고 울리면 건물이 위아래로 작게 나와 진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바닥이 진동하고 있죠. 그 진동의 고유 주파수는 2.7Hz였죠. 즉 건물이 1초에 2.7번 진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동이 한 번 발생한다고 해도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잦아듭니다. 그런데 이 간격에 딱 맞춰서 발을 계속 굴러주면 그 진동은 계속해서 커지죠. 이거는 그네를 미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빠가 아이의 그네를 밀어주는 걸 생각해보죠. 아이가 신나게 그네를 타려면 아빠는 어떻게 밀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한 번에 세게 미는 거죠. 강력한 힘으로 그네를 높이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이가 타는 그네의 리듬에 맞춰서 적절한 힘으로 반복적으로 미는 겁니다. 힘은 약해도 반복되면 그네는 높이까지 올라가죠.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벌어졌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의 발구름이 처음에는 건물을 움직일 만큼 크지 않았어도 건물이 진동하는 주기에 딱딱 맞춰서 쿵쿵 발을 울리면 건물은 위아래로 점점 더 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증폭돼서 전체 건물이 위아래로 출렁거린다고 느낄 정도로 커졌던 겁니다. 이거를 공진이라고 합니다. 소프라노의 목소리에 와인잔이 깨지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음파와 같은 파동에서는 공명이라고 부르고 진동에 대해서는 공진이라고 하죠. 사실 같은 현상입니다. 1월에 D타워에 있었던 사건의 원인도 바로 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돌 혹은 연습생이 SM 안무 연습실에서 춤 연습을 했는데 그때 생긴 진동이 건물의 수직 고유 주파수와 맞아 떨어져서 건물이 지진난 것처럼 흔들렸던 거죠. 건물의 고유 주파수는 약 6.6Hz였고 춤 연습하는 아이돌의 발 구르는 거는 약 2.2Hz였다고 하죠. 이 두 개가 살짝 다르죠. 이렇게 주파수가 딱 맞지 않더라도 진동의 주기가 비슷하면 즉 배수 관계가 되면 공진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흔들림이 잦아들 찰나에 발이 쿵 하고 울렸고 다시 또 잦아드나 싶으면 발이 쿵 하고 울리면서 점점 진폭이 커진 거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타격을 가하면 그 주파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더라도 진동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람의 발구름만으로 건물이 파괴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공진 현상 때문에 다리가 파괴된 적이 있지 않냐고 이의를 제기할 것도 같은데요. 사실 미국 타코마 해협 다리와 영국 브로스턴 다리에서 공진 현상으로 그 다리들이 붕괴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부실 공사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아요. 타코마 해협 다리는 바람으로 생긴 난류에 의해서 다리가 요동치면서 그 힘을 버티지 못해서 무너졌고, 브로스턴 다리는 노후한 것이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요즘 아주 높은 건물에는 지진 혹은 강풍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걸 줄여준 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건물은 아무리 튼튼히 지어도 그 높이만큼이나 옆으로 흔들리는 데 취약하기 때문이죠. 혹시나 흔들리다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대참사니까요. 그래서 고층부에 동조질량 감쇄기라는 어려운 이름의 장치를 설치합니다. 이 장치가 뭐냐? 건물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무거운 물체에 스프링을 연결해서 만드는 거죠. 만약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면 이 물체는 관성에 따라 오른쪽에 머물면서 진동을 줄이고, 그 건물이 오른쪽으로 기울면 왼쪽에 머물면서 진동을 줄이죠. 이 역시 건물의 수평 고유 진동수에 딱 맞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진동을 줄이는 겁니다. 공진현상의 원리를 정반대로 활용했다고 보면 되죠. 테크노마트 건물도 고층부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어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D타워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붕괴 전조 증상이라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누수가 생겼다, 이런 일들은 이번 진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나저나 아이돌인지 연습생인지 모르겠지만 칼군무로 지진까지 일으킨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